나이 들수록 눈이 갑자기 침침하고 뻑뻑한 느낌이 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지금부터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시력을 앗아가는 질환들은 조용히 시작돼서 어느 순간 확 나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전조 증상을 일상 속 사소한 습관으로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뿐 아니라 생활 습관에 따라 실명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여러분의 눈 건강을 책임져 온 안과 전문의 이상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100세까지 깨끗하고 선명한 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그동안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들과 전문의로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꽉꽉 채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여러분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을 수 있는 눈 건강을 망치는 생활 습관들, 그 중에서도 실명까지도 부를 수 있는 치명적인 습관 3가지를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와 함께 지금 바로 실천 가능한 눈 건강 지키는 방법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눈 후회 없이 지키시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나쁜 습관은 바로 눈을 비비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가렵거나 피곤할 때 습관처럼 눈을 비빕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한 뒤 또는 외출 후 미세먼지로 눈이 뻑뻑해졌을 때 무의식적으로 손이 눈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행동이 눈 건강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은 각막에 미세한 손상을 반복적으로 일으켜 각막이 점점 얇아지고 약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각막은 우리 눈의 맨 앞쪽을 덮고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각막이 일정한 두께와 곡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빛의 굴절이 왜곡되고 시야가 흐려지게 됩니다. 이런 변형이 반복되면 난시로 이어지기 쉽고 심할 경우 원추각막이라는 질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원추각막은 각막이 점점 원뿔 모양으로 돌출되며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한 대학병원 자료에 따르면 원추각막 환자의 약 40%가 어릴 때부터 눈을 자주 비볐던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눈 주위 가려움증으로 인해 비비는 습관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각막 손상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눈을 자주 비비면 단순히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넘어 망막에 직접적인 압력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망막은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인데 여기에 반복적인 압력이 가해질 경우 망막박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망막박리는 말 그대로 망막이 눈 뒤쪽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56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눈이 가려우면 항상 손으로 비비는 습관이 있었고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눈앞에 그림자처럼 검은 선이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망막열공이었습니다. 망막에 미세한 틈이 생기면서 망막박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조기 진단을 통해 레이저 치료를 받고 회복하셨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눈을 비비는 습관만 고쳤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눈을 비빈다는 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외상이 계속 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손은 하루 종일 가장 많은 물건을 만지는 부위로 세균과 바이러스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이 손으로 눈을 비비게 되면 각막에 상처가 생기고 세균 감염으로 인해 각막염이나 결막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에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각막 혼탁이라는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이 가렵거나 뻑뻑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권장되는 방법은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무방부제 인공 눈물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눈이 불편할 때마다 점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냉찜질도 효과적입니다. 차가운 수건이나 냉찜질 팩을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주면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이 눈으로 가려 할 때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대안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눈 주위의 혈류를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눈꺼풀 마사지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 약지를 이용해 눈꺼풀을 가볍게 문지르거나 눈 가장자리를 따라 둥글게 마사지하면 눈물 분비가 촉진되어 건조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도 절대 세게 문지르거나 눈알을 누르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자면 눈을 자주 비비는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습관을 교정해줘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각막이 성인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얇기 때문에 더 쉽게 손상됩니다. 자꾸 눈을 비비는 아이는 난시나 원추각막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알레르기나 건조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눈은 평생 사용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곤하거나 가렵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눈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원하다는 느낌에 잠깐 만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가 평생의 시력 저하와 연결된다면 절대로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는 습관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눈을 비비는 습관처럼 우리 눈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또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조명을 끄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동은 현대인 대부분이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눈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대표적인 생활 속 위험 요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습관을 두고 눈의 자살 행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동공은 주변이 어두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이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때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빛, 특히 블루라이트가 확장된 동공을 통해 눈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블루라이트는 에너지가 높은 짧은 파장의 빛으로 망막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시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망막의 중심 부인 황반은 시력을 결정짓는 핵심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블루라이트에 장기간 노출되면 황반 세포가 손상되고 황반 변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황반 변성은 실명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 어두운 환경에서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할수록 황반 변성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국안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 남녀 중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체의 62%에 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은 야간 사용 비중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용 습관을 피곤하거나 지루할 때 단순한 시간 보내기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은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손상을 받고 있고 그 손상이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남성은 58세였고 수면 전 스마트폰 사용이 생활의 일부처럼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조명을 끄고 한두 시간씩 뉴스와 영상을 시청하는 게 일상이었고 처음에는 눈이 좀 뻑뻑하거나 건조한 느낌만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중심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는 황반변성 초기 소견이었습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단지 시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생체 리듬에도 영향을 줘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데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결국 밤에 스마트폰을 보면 눈 건강을 해치는 동시에 수면의 질까지 낮춰 다음날의 눈 회복 능력까지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의 눈 피로도는 밝은 환경에서 사용할 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눈이 화면에 나오는 빛을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눈 안의 조절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이 긴장이 지속되면 조절 장애, 즉 근거리와 원거리 초점 조절이 어려워지는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노안이 시작되는 50대 이후에는 조절 근육의 탄력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커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치 못하게 사용할 경우라면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다크모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꼭 스마트폰을 써야 한다면 적어도 방 안에 간접 조명을 켜두고 주변 환경이 너무 어둡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필름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블루라이트 차단 제품이 나와 있으며 특히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이러한 보호 장비를 활용해 눈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블루라이트 차단 제품도 100% 차단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눈의 피로를 완화하고 망막을 보호하기 위해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식사로 챙기기 어렵다면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나 아로니아처럼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과일도 망막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불 끄고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눈은 훨씬 더 오래 건강할 수 있습니다. 눈은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통증에 둔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느끼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진행되는 손상은 언젠가 시야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겁니다. 지금처럼 계속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바꿔서 눈을 지키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앞서 어두운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눈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눈은 하루 동안 혹사당한 만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눈은 회복할 틈조차 없이 손상만 누적되며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안구건조증이나 눈 통증 같은 문제들이 연달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눈이 피로하면 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쉬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눈을 비롯한 온몸의 회복을 책임지는 재생의 시간입니다. 특히 눈은 혈관이 매우 얇고 예민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루 동안 받은 자극과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해지면 눈 안의 혈류량이 감소하고 눈물막의 균형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눈이 뻑뻑하고 따갑고 심하면 각막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수면 부족은 눈물 분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눈물은 단순히 눈을 적셔주는 물방울이 아니라 각막을 보호하고 세균으로부터 눈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이 눈물막이 얇아지면서 안구건조증이 심해지고 세균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 안과 전문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안구건조증 발생 위험이 약 2.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4세 여성 직장인 분이셨는데 업무가 많아 평소 수면 시간이 4시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건조한 느낌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충혈과 따가움, 그리고 눈앞에 뿌연 막이 낀 듯한 시야 흐림 증상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안구건조증과 각막밀환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해준 가장 중요한 처방은 다름 아닌 수면 시간이었습니다. 치료도 물론 중요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수면 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은 하루 24시간 중 깨어 있는 동안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노출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미세먼지, 건조한 공기 등 수많은 공격을 받으며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밤에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눈 속의 조직들이 손상된 상태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시력 저하뿐 아니라 시신경의 기능 저하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눈의 회복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 부족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면은 눈 안쪽의 압력을 조절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눈의 압력이 높아지면 녹내장 같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서서히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인데 문제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력 도둑이라고도 불립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이러한 안압 조절 기능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녹내장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고정시키고 적어도 6시간 이상, 가능하면 7시간 이상 꾸준히 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얕은 수면이 반복되면 깊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면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 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끄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달라집니다. 또한 눈의 회복을 돕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은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숙면을 유도합니다. 바나나, 호두, 우유, 치즈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눈에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질 좋은 수면을 하느냐가 건강 전반을 좌우합니다. 눈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면은 눈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치유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의 눈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눈 건강을 위해 어떤 걸 실천해 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면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동안 눈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눈을 위한 숙면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필요할수록 더 많은 잠이 필요하고 손상된 조직은 잠을 자는 동안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다고 느끼셨다면 안약보다 먼저 수면을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눈 건강과 관련해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실제 진료실에서도 많이 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 배운 정보들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눈이 침침하고 흐려질 때 꼭 병원에 가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특히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본 뒤에 시야가 흐릿해지면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야 흐림이 반복되거나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안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심 시야가 뿌옇거나 사물이 왜곡돼 보이거나 한쪽 눈만 유독 이상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등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구건조증은 단순히 인공눈물로 해결되나요? 인공눈물은 증상을 완화해주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눈물막의 불균형, 수면 부족, 호르몬 변화, 환경적인 자극 등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 부족이 원인일 경우 아무리 인공 눈물을 넣어도 증상은 계속됩니다. 또 인공 눈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눈물막의 자가 분비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사용 횟수는 4회에서 6회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눈 영양제 꼭 먹어야 하나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비타민 A, C, 이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시력 보호와 망막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영양제는 식사로 충분히 섭취가 어렵거나 식단이 불규칙한 분들에게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황반변성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 전문의 상담 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병행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눈 스트레칭이나 눈 운동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눈에도 근육이 있고 조절력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긴장과 이완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가까운 거리만 응시하게 되면 조절 근육이 굳어서 근거리 피로가 생기고 시야가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 눈을 감고 돌려주는 눈 운동은 조절근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분 집중 후 20초 정도 6m 이상 먼 곳을 보는 20-20-20 법칙은 눈 피로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충혈은 눈에 염증이 있거나 과도한 피로, 건조함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생기고 금방 회복되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반복적이고 특정 시간대에 심해진다거나 통증, 눈곱, 시야 흐림이 동반된다면 꼭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눈이 자주 붓거나 충혈된다면 수면 중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거나 눈물막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 건강을 망치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눈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대부분의 안과 질환은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눈 건강은 평소에 지켜야 하고 매일의 습관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된 내용을 통해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셨을 겁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눈을 자주 비비고 있지는 않았는지,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잠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수면 시간이 계속 부족하진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시력 저하, 황반변성, 백내장,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눈 건강을 회복하고 평생 시력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정보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눈을 비비지 마세요. 가렵거나 건조할 때는 인공 눈물이나 냉찜질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둘째, 어두운 환경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세요. 야간에는 조명을 켜고 화면 밝기를 낮추고 가능하다면 취침 전 1시간은 전자기기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셋째, 수면은 눈 건강이 회복 시간입니다. 6시간 이상, 가능하면 7시간 이상의 숙면을 확보하시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눈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눈 건강은 거창한 치료보다 평소의 루틴과 관심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경고가 아니라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가족, 친구, 부모님, 자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실천해서는 눈 건강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눈 건강을 챙겨야 더 나은 삶이 가능해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의 눈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50대 이후 성관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습관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